어, 갑자기 너무 떨리는데요. 네. 네, 저는 이제 오늘 강연을 하게 된 일반 6단의 나인명입니다. 원불교를 만나서를 강연을 할 건데요. 당혹스러우시죠? 제가 원불교를 만난 지 입교가 2002년도거든요. 그래서 23년 차인데 원불교를 만나서를 강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주제를 잡게 되었는지 미리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덧붙이면 강연은 올해 초에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할지 이제 연초에는 항상 시작이 주는 그런 힘과 그런 포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이제 열심히 수행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를 6월 달에 딱 발표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나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전까지도 강연 주제를 못 잡고 연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이제 교사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그러면 예전에 이제 원불교를 만나서 했던 거를 조금 보완해서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이제 이렇게 원불교를 만나서를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기억력이 감퇴해서 23년 전은 전생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예전에 강연을 뭘 했지 하면서 이제 카페도 뒤져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제가 올해 41, 83년생 이제 돼지띠거든요. 근데 건강히 이제 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절반 가까운 시간을 이제 보냈고 이제 이 강연을 통해서 이제 인생 한 절반쯤 왔으니까 점검을 또 한번 해보고 또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이제 세워보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또 천도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40이 넘어가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좀 챙겨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초심이든지 신심이든지 이제 이 보따리를 한번 챙겨서 원불교가 이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교도님들 앞에서 다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원불교를 이제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인연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 이모 지금 돌아가셨는데 열반을 하셨거든요. 이모고 하나는 또 정론교당 청년회부터 이제 안암교당 청년회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안암교당 교도님들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모가 출가를 하신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은 광주광역시예요. 그래서 그때 살았는데 이모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하고 계시다가 이제 신민선방이라는 공부하는 모임을 우연히 나가게 되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그때 아마 입학을 할 수 없는 나이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종법사님께서 특별히 그래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영산순학대학원을 대학을 다니게 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쯤 되는 시기인데요. 이제 가족들도 난리가 났죠. 갑자기 선생님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왜 출가를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도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저는 이모가 영산과 이제 그 영광과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익산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동안 자주 드나들었어요. 주말에도 가고 행사 있을 때만 해도 가고 방학 때는 이제 일도 하고 가서 네, 그 영산의 자갈길에 풀 제가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면서 이제 원불교의 문화와 그런 것 분위기들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교당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이모가 스승님들하고 인연을 많이 맺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이제 문답 감정을 하게 되면 꼭 저를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법명도 그 스승님들 중에 한 분이 법타원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마 이제 저가 출가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맥을 대어주고 싶으신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은은하게 불공을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의미의 출가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며 그래서 그때 한번 그 경호교를 좀 이모가 한동안 살짝 미워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인연은 이제 전농교당 청년회인데 제가 2002년도가 제가 대학을 입학하던 시기였어요. 저는 고향은 광주광역시지만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됐거든요. 근데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 이제 그 어느 교당을 다녀야 될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름방학 때 대학 선방을 제주도였나 거기서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은 교무님이 되셨던 이제 박윤호 교무님하고 그다음에 또 저 동갑 친구 한 명이 있었고 남자 친구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한 명은 또 이제 언니였는데 그분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저를 둘러싸서 내 자리를 마주보고 가잖아요. 근데 그 세 자리에 딱딱딱 앉으셔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전에 대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게 아마 이론사 서문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이러면서 거기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 세 분들이 알고 보니까 이제 정룡교당 청년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힘으로 네 이제 전농교당 청년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제가 사실 이제 그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는 청년회로 소문은 났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고 저는 그냥 서울로 갑자기 원하지 않는 대학을 약간 오게 돼서 마음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제가 20대에 다시 이제 돌아갈래라고 물어보면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외적인 상황은 너무 다 좋은데 뭐 학교 간판도 나름 있고 막 이래서 너무 좋은 상황들인데 속은 좀 많이 이제 썩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좀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방황하는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아마 까닭 있게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제 감과 흥미와 약간 호기심과 이런 것들로 마음이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취사를 그때 했던 그런 아이였고 그 결과도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교당 생활도 사실은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과거에 강연하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92년도니까 2007년도에 그 청년법회에서 했던 강연 내용이 이제 우리 기록을 잘 해놓잖아요. 교당은 카페를 뒤져보니까 나와요. 근데 제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을까 너무 두려웠는데 다행히 저 영상이 없었어요. 흑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 근데 다 이제 어떤 교우님께서 그 강연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 설법 말씀을 이제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요약을 해주신 글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이제 읽어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그때랑 지금이랑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가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똑같이 살아서 당시에 이게 대종사님 법은 팔자도 뜯어보신다던데 교전을 안 읽어가지고 제가 팔자를 아직 못 뜯어보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설교 요약 말씀을 보는데 굵직한 내용으로 한 3-4가지 정도를 이제 추려보면 서원의 중요성, 이제 선후 본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근본에 힘써야 되고 그게 가장 급한 일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취사 이전에 까닭 있게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다면, 미리 연마를 했다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고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또 해주셨고, 그리고 신심, 특히 신심에 대해서 법맥을 대해야 된다. 이 신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번 강연을 연마하면서 보니까 저한테도 똑같이 지금도 적용이 되는 이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저는 그래도 조금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현재 저를 이제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는 생각해보니 인연복이 참 좋아요. 인연복이 참 있고 복 중에 복은 또 인연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은 참 난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는 감사함의 마음이 참 들어요. 뭐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이제 저의 가장 가깝게 저를 지켜볼 수 있는 남편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교당을 다니는 의미가 있느냐? 교당을 다니고 좀 잘 살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뜸 너무 신나게 너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마음 씀씀이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같지 않다. 극단적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끝까지 가고 끝장을 보면서 싸운다. 이러면서 싸움이 날 때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면서 멈추는 공부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다다다다 하면서 아니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 줄게. 신분검사지를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신분검사지를 보더니 체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은학양선 뭐 잘못을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을 덮어주고 이제 선을 이렇게 복돋는 그런 바른 신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 체크. 또
자비심이 없어. 체크. 타인과 체크. 또 그 아울러 말하기. 이거 내 주장하겠다고 남의만 끊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체크. 그리고 또 나태함. 나태함은 나이가 크게 이제 그 불편을 주지 않으니 나태함은 그냥 스스로 좀 고쳐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막 해서 주는 거예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걸리는 계문들이 다 그런 계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왔는데도 뭐 요 남편이 보기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크게 저는 반박을 할 거 없이 수긍을 하면서 알겠다. 남편을 포함해서 우리 소중한 이제 가족들에게 내가 이 점을 참 고치면서 불공을 해보겠다라고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인연들이 저를 이끌어주긴 했는데 참 이걸 언제까지 인연들한테 기대면서 이렇게 갈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서원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107년도부터 연기 107년부터 우리 장문선 단장님하고 처음 시작으로 교사님이 오면서부터 제가 중앙을 맡게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중앙을 맡게 되니까 이게 자리가 주는 무거움이 있어요. 법회를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법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좋은 거 있으면은 그냥 아파요 하면서 이제 안 나오고 놀러 가요 가족들 행사가 이러면서 안 나오고 이랬는데 중앙을 맡게 되니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는 또 그 장문성 교수님한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성 교수님은 마음에 힘이 들거나 힘이 없거나 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걸 충전을 하는 좋은 그런 습관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법회를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힘들면 힘들수록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90% 타이로 법회를 출석을 막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매일 수양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이 법회도 일주일에 한 번 갖는 수양 시간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당이 이제 주는 이 공간적인 힘도 있고 그리고 이 교도님들이 다 이렇게 각 잡고 딱 이제 독경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주는 힘이 참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서 노트북으로 영화 딱 보는 거랑 영화관에서 같이 그 영화를 보는 사람 딱 어두운 스크린, 어두운 화면, 어두운 이제 공간에 스크린을 딱 집중하는 그런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이제 영상법회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당연하게끔 이렇게 보게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좀 이제 그렇게 지양하는 추세인데 이게 영상법회도 참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면 투자한 것 대비 결과가 쫙 나와야 되는데 영상법회는 결과가 별로 시원찮아요. 시원찮고 교당에서 이렇게 법회를 보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제가 법회에 대해서 고민 없이 그냥 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습이 생긴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어린이 법회에 이제 연이랑 다미가 이제 다니는데 다미가 교당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형들하고 친구가 노느라고 너무 좋아해서 이제 엄마 나 법회 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왜 안 가냐고 당장 가자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법회를 많이 보면서 이게 하여튼 잠깐만요. 얼마 전에는 얼마 전에는 이제 이론사 수행문을 좀 외우면서 또 반야신경을 독송하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교도님들의 뒤통수를 가만히 보다가도 이게 마음이 순간적으로 아주 찰나긴 한데 딱 모이면서 힘이 생기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회의 즐거움과 그다음 법회가 준 위력을 알게 된 거는 그래도 그 동안에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서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2002년도 초에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사실 지금 40 초반이니까
이게 방황하던 20대처럼 또 방황하는 40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길을 또 찾아서 나의 길은 또 어떤 길을 또 선택해서 이제 또 쭉 나아가 볼까 하는 이제 그런 모색의 시간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아, 나의 재능은 뭘까? 적성은 뭘까? 이러던 중에 이제 작년 여름부터 제가 주얼리 디자인하고 금속 세공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처음에 한 4회짜리 반지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거의 한 1년 정도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는 제가 전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시까지 하면서 이게 결실을 좀 얻게 되면서 아 이게 참 이쪽 길로 한번 가볼까 저럴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그 공부를 하는 수강생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저와 되게 친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마침 교무님의 설법 같은 말씀을 지지난 주인가에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그 임명 선생님은 바깥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좀 낭비하지 말고 내면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이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아우 내 편 막 이렇게 해주시고 나 너를 지지해 뭐 너 훌륭해 너 저 형편없어요 하면 아니야 너에게 배우겠어 이러면서 이제 너무 북돋아 주시고 그런 분인데 가만히 저를 보더니 이제 아 우리의 만남도 참 즐겁고 어느 누구나 옆에 두면 재밌는 사람이긴 한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을 찾으면 어떻겠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몇 가지를 막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강연을 연말을 하면서 와 이 말이 다시 떠오르면서 정말 서원을 어떻게 한번 잘 세워봐야 되겠다 하는 또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띵했던 게 서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원하는 건데 그 원하는 국한이라고 하는 게 개인에만 머물 것이냐 아니면 가족, 사회, 뭐 세계로 이렇게 국한을 띄워서 큰 서원을 세울 것이냐 이런 차이인데 제가 이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겠다고 이제 설치고 다니는 그런 그런 중에도 내가 가진 마음은 여전히 흥미였고, 이제 호기심이었고, 이제 재밌게 힘들이지 않고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으로 나는 아직도 길을 찾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원을 세우려고 했었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먹이를 탁 때려주는 말씀을 최근에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네. 이제 원불교를 이제 만나기 전이랑 또 만나고 나서도 한 20여 년간 이제 저는 이제 두서없이 타성에 좀 젖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회도 또 고민이 없었고, 뭐 사축이제 행사 참여하는 거나 훈련 참여하는 거를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지면서 이게 일상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 강연을 연말을 하면서 내 자신을 이제 점검을 해보니 내가 이제 교당을 다니는 것, 이제 이 법을 공부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또 서원은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세워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되짚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해 주시는 이제 교도님들, 소중한 이제 우리 법연들, 이제 또 단원님들, 또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또 이렇게 저는 처음에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강연을 주제를 잡아주신 교무님께도 참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과거에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았지 하는 자료를 찾다가 카페에서 이제 설교 말씀이 이제 그 요약된 거를 이제 보다가 이제 마음에 닿은 게 있었는데요. 순경에는 이제 너무 방심이 돼서 쉽게 강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경보다 마음을 챙겨야 된다. 기도할 때도 너무 순경을 바라지 말고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말고 이제 큰 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좀 그러니까 순경을 너무 바라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순경이기 때문에 네, 더 마음에 좀 새기면서 이제 또 정상 중상님께서도 이제 영겁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서원과 또 법연이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참으로 이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서원하고 또 이제 이 마음 공부의 힘으로 다시 공부길을 잡아서 이제 끊임없이 공을 들이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감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거기. 네, 저희 중앙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올해 같이 봐왔는데, 이제 말씀은 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임명교원님을 보면, 뭐 출가 여행 같은, 그러니까 아기 담이 1살 때인가 또 그 어려운 그 출가 여행을 담이를 데리고 참석을 하시고. 공부 기회가 있으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서원이 없다고 뭐 서원이 없는 것 같다 말씀하시고 개인적인 서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공부에 대한 열망을 보면 내면에 뭔가 쫓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혹시 원동력이나 본인이 어떤 추구했던 그런 길이 있었는지 그게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즐거움이 먼저. 출가여행 맞아요. 출가여행도 다미가 16개월 거의 2돌 가까울 때 이제 기어 다닐 때 갔는데 집에서 애만 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남이 밥 해주지 산조크 좋은 그 영광 선언을 출가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출가여행의 즐거움을 알거든요. 이게 그 한적한 그런 즐거워서 그래서 갔던 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재미가 사실 조금 더 커서 제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지 못한 단점이 됐거든요. 이게 목표가 확실하거나 하면 그걸 동력으로 꼬라져도 계속 나아가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가 좀 떨어질 때 되면은 이제 슥 사라졌다가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으면 다시 확 사라졌다가 그런 기복이 참 있었습니다. 좋게 포장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포장지를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네, 하여튼 모두가 이제 저의 이제 그 단점과 부족한 점을 아셨기 때문에 옆에서 많이 이끌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